자, 안녕하세요. 비타아빠입니다. 오늘 12월 11일 오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비트 포지션 진입한 거는 아쉽게 위에 부분이 안 걸려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금 일단 뭐 한 25,000불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드가 늘어났고 이제 이 무브 같은 경우가 아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반등이 좀 그래도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진입을 했고 3파가 나왔을 때 좀 더 올라가 줄 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뭐 지금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더 포지션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비트 숏으로 어제 수익을 좀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비트 숏을 잡았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알아보자면 이거죠. 이제 관련된 주가에는 구글 주가나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이게 알트코인에는 굉장히 악재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슈퍼컴퓨터가 거의 우주의 시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암호 해독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 이 블록체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은 즉 이 양자 컴퓨터가 악용이 됐을 경우에 해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포함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되는 리스크 때문에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나 근본 자체가 탈중앙화를 통해서 내가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정부 뭐 어떤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개인 정보나 내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의 시작이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가장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 있었던 근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폭 하락이 지금 나오면서 알트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매직 에덴이 방금 이제 상장이 됐고요. 16,000불 선에서 업비트에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무브먼트도 그렇고 매직 에덴도 그렇고 이런 신규 상장 코인으로 거래대금이 몰리기 시작하게 됐을 때 알트들의 도미가 또 빠지고 열로 흡수가 되죠. 이 흡성 대법이 생기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 지금 알트들이 정말 많이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어제 비트 숏을 잡으면서 제가 꾀했던 저의 그 시나리오는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고 알트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선 비트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도지 같은 경우도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가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한 70% 정도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도지를 지금 정리를 하면 안 됐었던 건데 비트가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들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알트 반등에 대해서는 확신이 비교적 적었다. 그래서 비중을 적게 갖고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56,800불 지금 시드에서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포지션을 잡았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해야 돼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닥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롱을 지금 진입을 해놨었어요. 이게 한 1,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오전에 이제 올라왔다가 여기서 정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줄 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비중을 어떻게 지금 조절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비트의 비중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고 이 비트 비중에 따라서 알트들 이더리움 그러면 롱을 정리를 왜 안 했을까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는 이탈을 했는데 그대로 둔 이유는 그 다음 패러다임을 위해서 기준선을 잡아놨던 걸 그대로 둔 거고요. 제가 진입을 하고 여기는 깨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도달하면 조금 더 실어볼 생각으로 그냥 둔 거고요. 물론 올라갔었을 때 익절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익절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채널대로 그대로 올라가 줄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익절하지 않았던 건 비트가 오히려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단 부분에서 제가 익절했을 거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 물량이 지금 보시면 이더 15,000불 들어가 있죠. 작아요. 얼마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여기를 터치해 주거나 내려와 줬을 때 더 실어서 보내려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데 비트가 이렇게 움직임이 잘 나와주면서 제 시드 또한 26만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크게 개의치 안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20만 불까지 떨어졌었죠. 계속 그러니까 시드도 차트도
올라가도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이렇게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우상향을 만들어주면서 시드가 불어날 수 있어야 되고,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도 시드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지금 하락장에 왔음에도 시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비트 도미너스가 또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1시간분 기준 올라왔죠. 지금 여기 기준선으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도미너스가 더 떨어져야 돼요. 50 한 3, 4%까지 떨어져 줘야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알트를 좀 그때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을 지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비트 도미너스 중요하죠. 지금 같은 시장에는 더더욱. 무브먼트도 다시 1,000원 가까이 올라와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현물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12월 중순까지 한 15일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조정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이 이대로 끝나는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을 위한 단기 조정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비트 숏을 지금 잡아놓고 이더를 롱을 잡아놓은 건 이 격차가 비트의 수익금이 5만 불을 넘어가고 이더의 수익금이 또 5만 불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폭이 지금 좁아져 있는 것 뿐이지, 얘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면서 수익이 그만큼 각자 커지게, 여기는 이제 BTC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보고 있어요. 흐름 자체는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이게 볼 수 있겠죠. 이거 무브먼트 같은 경우나 매직에덴 이런 경우 지금 또 업비트 상장이 되자마자 이제 좀 가격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비썸을 좀 볼까요? 지금 매직에덴 비썸은 오히려 지금 가격이 더 낮네요. 1,3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하락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코인마켓캡을 한번 볼까요? 김프가 또 껴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코인마켓캡 가격 기준으로는 대략적인 가격이 9,000원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9,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방금 몇 초 만에 2,000원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브먼트 때도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이 됐었고 많은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셨어요. 정말로 이게 100만 원부터 1,000원까지 지금 단 하루 만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거든요. 물론 기다렸다가 이렇게 숏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하락장 때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 상장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심리 자체가 그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의 자금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자꾸 매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께 심리적인 안정감, 즉 내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다른 방향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면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마음이 조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담아보고, 담았다가 올라와도 팔지 않고 더 큰 상승분을 좀 노려보거나, 내려왔을 때 추매를 진행할 수가 있죠. 지지 않는 싸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제가 비트로 지금 어제 숏 포지션 라이브 방송에서 진입한 거거든요. 하루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내가 지금 무브로 혹시나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야. 이 펀딩 비만으로도 이 수익은 그러면 내가 무브가 조금 더, 무브먼트가 좀 더 내려와줘서 내가 여기서 더 담아야 돼. 계속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반등은 나오거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설거지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올라갈 때 당연히 한 번 더 올라가 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많은 개인들이 물리게 되고 털어내면서 그때부터 조정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상장 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은근히 솔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저는 지금 8,700불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8,000불을 더 실어서 한 16,000에서 7,000불 정도 포지션을 잡아놨어.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갔을 때 보시면 지금 다른 알트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30%가 넘습니다. 제가 레버리지 10배로 하고 있죠. 그러면 3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몇만 불을 꾀할 수 있는, 손익대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지금 매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팔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여러분이 지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완전 초단타 스캘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추세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도 이 18%, 180%로 정리하고 숏을 잡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스캘핑의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정리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오다가도 살짝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알트 시장은 아무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캘핑보다는, 굳이 표현하자면 세미 스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러프하게 잡아놓고 추매도 들어가고 정리해야 되는 그 익절 라인도 좀 더 높게 잡고, 변동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발생이 된다 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내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실드가 늘어났죠. 결론적으로는 제 말이 100%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좋은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가 저의 흐름대로 만약에 같이 함께 이 흐름을, 우리가 제가 하나의 작은 세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추세나 흐름을 같은 방향으로 보고 같이 흘러갈 수 있으면, 어쨌든 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하여튼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조정이 오늘에서 마무리될지 내일에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사실 그걸 예측한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시장 변동성이나 해외 국내 모든 투자자들의 그 심리, 물론 예측 오차 범위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 오차 범위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여기다가 걸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워요. 딱 여기 지금 이 라인 지지받고 올라온 건데 때가 좀 아쉽네요. 그랬으면 오늘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담았으면 평단 더 내려왔을 거고, 이런 매매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수익금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 제 시드가 계속 불어나고 있죠. 25만 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게 27만 불이 되면 제가 딱 시작하고 나서 3배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제 시드에 지금 어제 말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나와주고 있어요. 어제 라이브 편집자님께서 하이라이트 때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들 계속 위로 찌르고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래로 이제 벽을 뚫고 금이 자꾸 생기고 있다. 이 금들이 벽에 금이 자꾸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물이 나오는 그 폭이 더 넓어지죠. 그때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90K까지 찍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뭐 80K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제 기준에 한 30% 정도는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닥 지점을 다지지 않을까, 이런 라인이 깨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다음 상승장 때는 2억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이상도요. 그렇지만 언제나 시장은 원웨이로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승분이 나오고 나서 다시 11월 초의 지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그때부터 이야기가 좀 다르죠. 바닥 지점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6천만 원, 7천만 원대부터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단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도 좀 아쉽겠지만 계속 기다리고 가져가고 오히려 여기서 더 물량을 싣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코인 시장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매직에덴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단타를 수익 내기 위한 시드 진입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어제 무브먼트 생각하시고 투입하셨던 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0%만 먹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20% 손해 중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20% 찍히잖아요. 과연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리플이랑 커플링 현상이 좀 되어 있는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 조정이 마무리돼갈 때쯤에 좀 우리가 한번 분할 매수 지점을 잡아볼만 하긴 해요. 이때도 제가 헤데라 이걸 롱으로, 왜 헤데라는 종목을 지금 자꾸 보냐면 이때 이 삼각수렴 때 이 롱으로 또 수익을 좀 만들어냈었죠.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지표, 차트 패턴 이런 걸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그림이 나오면 진입해서 수익 냅니다. 시드 여기서 한 1, 2만 불 벌었을 거예요. 저도 매매를 지금 이거 100만 불 챌린지 하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무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11시가 되면서 또 요즘에 그런 것들 많죠. 밤에 뭐 올랐다가 아침에 내리고 이랬다가 갑자기 트렌드 바뀌고 나서 그저께부터 이제 미국장이 배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막 내려요. 그리고 오전에 살짝 반등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물을 탔던 개인들이 좀 안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쏟고 뭐 이런 그림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지금 흘러가 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흐름 자체가 현물 기준으로 현물 투자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일단 예약 매수를 좀 걸어 놓을게요. 방금 이런 봉들이 굉장히 위험한 봉이에요. 지금 최저인데 안 걸린 건가요?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브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봐야 돼. 꼭 비트 포지션을
부분을 지켜보다가 거절한 선에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쭉 원웨이 하락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저도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굳이 따지면 롱을 선호해요. 거시적으로는 결국 우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롱을 선호하지만 요즘에는 숏에 손이 되게 많이 갔었죠. 숏으로 수익을 되게 또 많이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약간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직관적인 감이 본능이죠. 저도 저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아예 저의 감을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어제도 했고요. 지금도 사실 4시간 분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 기준으로 이 캔들이 아래를 또 채워줄 가능성에 대해서 또 3,000 라인을 터치하고 2,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또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매직에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뭐 14,000원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지금 벌써 40% 가까이, 물론 중간에 이제 패닉 매도가 나왔을 거지만 이런 종목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직에덴도 무브먼트도 업비트 상장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너무 큰 상승분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봤을 때 이런 차트는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는 싸움 하는 걸 너무 병적으로 싫어해서 봤을 때 결국에 우리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시장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힌트를 주면 그냥 슬그머니 등에 타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된다. 물론 이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요, 지금 비트숏 잡으면서 이 펀딩 피로만 4,500불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 35,000불이 저는 40,000불 넘어서까지도 지켜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브 같은 경우에 결과론적이지만 아까 이제 여기서 정리를 안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었지만 조금 아쉽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내 원칙이 깨지면 안 돼요. 내가 바라봤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만약에 오늘 알트장이 구글의 슈퍼컴퓨터 악재에 대한 해소를 끝내고 리플 관련된 호재로 리플이 알트 상승을 견인했다고 생각을 하면 20,000불, 30,000불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도 이런 종목은 역시나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무브로 내가 이런 종목에다가 역시나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또 느꼈어요. 뭐 이 정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올라오면 손절을 하든 정리를 하겠죠. 제가 크로스로 해놨기 때문에 뭐 청산은 안 되겠지만 거슬리는 거죠.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마 우리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다 이 마음을 동감하실 겁니다. 그게 단 10불, 20불, 100불이어도요 내가 판단한 게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다. 어제 시청자분들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홈실을 보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 11월에 번 수익금이 다 반납이 된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상승장일 때 정확히 타이밍을 봐서 익절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상승분으로 수익을 냈던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혹은 익절을 했어,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근데 익절하고 나서 또 다른 종목을 그 모든 돈을 가지고 다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0만 원으로 내가 2,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단타 매매해서 2,000만 원에서 한 15% 까여가지고 손절했어. 300만 원, 1,700만 원이야. 또 이제 막 거기서 막 단타 막 들어가면서 1,400만 원, 1,300만 원, 1,200만 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조급해지죠. 왜냐? 2,000만 원을 찍은 다음에는 2,000만 원이 내 시드거든. 그때가 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저도 다 경험을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오전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1시, 2시 이때쯤에 또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상황 보고 점심 지나서 시청자분들 또 소통하면서 할 수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지켜보고 있다가 와서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해드리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라이브 브리핑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